땅에 전쟁의 포성이 묻고 전숭의 축포가 터져오른 때로부터 근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열한 전화의 불길 속에서 조국의 한치 땅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 전승세대는 물론 이 나라의 민은 이 역사의 화폭 속에서 우리의 조국해방 전쟁에 대하여 자주 추억했으며 되새겼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TV 촬영가를 해오면서 전승세대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 역사적 화폭을 통하여 전하곤 했습니다. 그럼 가열초절하고 참혹했던 이 전쟁, 피로써 안아온 위대한 전승사를 역사의 화포로 남긴 사람들은 과연 누구들이며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전쟁이 일어날 당시 우리나라에는 오늘의 이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의 전신인 국립영화 촬영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당 역사도 수록하고 또 예술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적들이 전쟁을 일으킨 1950년 6월 2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각 비상회의를 여시고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 침범자들을 소탕하자라는 역사적 연설을 하셨고, 바로 그날로 민족보위성에 정군 촬영반을 조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만이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1950년 6월 26일) 중요 방송이 있다는 보도를 듣고 촬영소 전원이 앞마당에 모였다. 방송이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역사적인 방송 연설을 하시었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 동지 방송 연설을 듣고 굴기 모임을 가셨다. 모두가 전선으로 탄원했다. 우리들은 촬영기를 정비하고 생필름을 끊어서 필름통들에 놓고 흥분된 마음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이것은 정군 촬영가였던 최순웅 동지가 전후에 남긴 해석록 중의 일부입니다. 이 최순웅 동지는 전쟁 전 기간 정군 촬영반의 세포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짤막하게 남긴 글이지만 우린 이걸 통해서 전쟁 전 기간 그들의 정군 활동을 비교적 당돌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제일 젊고 재능 있는 사람들로 선발된 우리의 정군 촬영가들은 26일에는 벌써 군복을 입고 그 어느 정군 취재진보다 먼저 전선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직은 청소한 공화국의 청소한 촬영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의 품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함이 새겨진 특별 신임장이 있었습니다. 전 전선의 정군 촬영과 정군 기자들의 신변과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줄 때 대한 최고사령부의 전신 지시문이 하달됐습니다. 포탄 실은 차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군 촬영가들만은 평양을 떠날 때부터 위대한 수련님께서 저지가이신 자동차를 타고 신변호위를 맡으니 군관과 함께 권총을 차고 떠났습니다. 그때 일진으로 조직된 촬영가들이 그 대원은 12개 반으로 된 24명이었습니다. 당시 국립영화 촬영소에는 기록영화반과 예술영화반으로 된 2개의 제작 집단이 있었는데 일진으로 기록영화반의 촬영가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 인민군대의 재진격이 시작된 1950년 11월부터는 국립영화 촬영소 안의 모든 촬영가들이 정군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때 그 제1진이 떠나던 당시 그 촬영가들이 일부는 새 민주조선 건설로 들끓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반영한 기록영화 새조선을 그 창작하느라고 멀리 출장지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6월 26일 저녁 촬영가들이 그 첫 대어가 떠날 때는 아직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제1진으로 나간 정군 촬영가들은 전선 서부와 동부, 그리고 중부 이렇게 3개 방면으로 진출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촬영그들을 총창처럼 틀어진 정군 촬영가들은 일제히 높은 기동력과 연속적인 추격으로 원수들을 무찌르며 질풍같이 서울로 육박해 나가는 인민군 부대들을 따라 차를 달렸습니다. 정군 촬영가 최순웅의 회상 중에서 대호가 개성을 지날 때 갑자기 아처로운 비행기 소리가 들리더니 2대의 적 비행기가 기청 사격을 보고됐다. 급히 차에서 뛰어내려 과수원 속으로 피했다. 밀보리밭 여기저기에 쓰러진 농민들의 모습이 보였다. 멀리서 둔중한 포격 소리들도 계속 들려왔다. 아, 전쟁이로구나. 이때야 처음으로 전쟁 상황이 느껴지면서 우리는 다시금 마음들을 가다듬었다. 기세충천한 인민군 부대들을 따라 정군 촬영가들은 동두천, 개성, 의정부의 연이은 해방전투들을 수록하고 서울 해방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에 따라 서울 시민들과 문화재의 안전을 위해 이른 새벽에 일제히 개시된 서울시가전. 정군 촬영가들인 최순웅, 고인길전은 진격하는 인민군 부대들의 선두에서 함께 달렸습니다. 정군 촬영가 고인길의 회상 중에서 땅크 부대 선두 서열에는 항일투사 출신 여단장과 문화부 여단장 동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서대문 형무소를 깔아뭉개는 것을 찍으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노도와 같이 진격하며 선두 땅크들이 서대문 형무소의 담벼를 드시고 애국자들을 해방하는 격동적인 장면들을 찍었다. 그때 우리는 집차를 타고 달리면서도 찍고 차에서 뛰어내려 인민군 전사들과 함께 달리면서도 찍었다. 사실 전장에서의 촬영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 정군 촬영가들에게서 매우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땅구 여단장이었던 유근수 동지와 문화부 여단장이었던 안동수 동지는 촬영가들의 신변을 위하여 첫 땅구에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촬영가들은 집차를 타고 서울시가전에 급히 달려갔는데 그만 한 발 늦어서 인민군 형사들이 괴뢰중앙청에 공학을 띄우는 장면을 애쓰게도 촬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공학기를 휘날리는 장면만을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순웅 동무를 비롯한 정군 촬영가들이 일생의 후회였습니다. 김인도 동지는 전승 60돌을 만난 2013년 당시 정군 촬영가들 중 마지막 생존자였다. 그는 한생을 영광스러운 우리 당 역사 수록자의 한 사람으로 감높은 삶을 누렸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28일 11시 30분
영적 인민군대는 반공격을 개시한 지 단 3일 만에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대구 최순용 동지와 거인길 동지를 비롯한 이 정군 촬영가들은 대개가 서울 시각을 잘 알았습니다. 특히 최순용 동지는 키가 작고 단단한 체구를 가진 서울 출신의 그 촬영가였는데 외놈들 밑에서 가진 촌대와 묘시를 받아가면서 촬영 기술을 배웠던 그는 해방된 조국에서 진정한 민족의 영화를 창조하고 싶어 1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의 품을 찾아 공화국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민주조선 건설의 역사 수록에 열정을 바쳐가다가 정군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울해방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집자를 타고 서울 시가를 종횡무진하면서 패주하는 괴뢰군의 패전상은 물론 해방된 서울의 거리거리에서 인민군대를 환영하는 그 시민들이 열광적인 환호문, 또 온 서울 바닥에 청년 학생들이 다 돌출나선 듯한 우영군 입대와 전선탄원, 인민위원회 복구, 토지개혁 실시, 정치공작대원들이 눈부심한 덕, 또 평양에서 떠난 첫 통일열차의 서울역 도착, 정말 통일이 다 된 듯 끌어넘치는 고리와 광장과 집회장들의 모습들을 이어지고 나갔습니다. 한편 전선 동부와 서부에 진출했던 우리의 정군 촬영가들은 미군이 조선 전선에 나타나기만 해도 전선 상황이 순간에 달라질 것이라고 희떡게 짓거리며 일본에서 오산개선으로 긴급 출동했던 스미스 선견대의 처절한 괴멸상과 우리의 영영한 해병들이 미제의 중순양한 볼티모어를 격침시킨 주문진 앞바다에서의 장쾌한 전투, 옹진과 강령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서의 전투 실황들도 크나큰 흥분 안고 수록했습니다. 정군 촬영가들은 해방된 서울에 즉시 국립영화촬영소 서울 출장소를 내오고 서울이 해방된 지 이틀 만인 6월 30일에는 첫 전시15 조국 통일을 위하여 제1호를 제작했습니다. 미숙했지만 싸우는 조선의 첫 역사 기록 영화였습니다. 정군 촬영가들은 해방된 서울에서 진보적 영화인들과 함께 싸우는 조선의 첫 전시 15인 조국 통일을 위하여 제1호를 편집했습니다. 그들은 뒤따라 나온 전선 공작반 성원들과 함께 전시 15 제작을 다 거치면서 완성된 필름들을 평양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영화관들과 극장들에서 전시 15와 함께 전쟁 전 우리의 영화와 기록 영화들도 광범하게 이렇게 상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께서는 최고 사령부 영사실에서 그들이 올린 전시 15 조국 통일을 위하여 제1호를 몸소 보아시고 온내 만족해 하시면서 남진하는 우리 인민군 부대들의 전투 성과를 널리 소개하여 15영화의 전투적 기능을 100방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정군 촬영가들의 취재활동을 잘 보장해 줄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감격과 격정으로 이어지는 역사 수록의 드바쁜 나날이 흘러가던 7월 16일 전선사령부에 들렸던 최순홍 정군 촬영가는 뜻밖에도 서울에 친히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해방된 조국의 영화 제작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낯을 익히셨던 촬영가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군 촬영가들의 활동 정령을 일일이 물어주시고 인민군대의 진격을 막아보겠다고 한강다리와 철교까지 폭파시켜 뒤늦게 도주하던 괴뢰군의 무리 주검을 낸 미제의 악랄한 만행도 다 찍었다니 정말 잘했다고 치하해 주셨습니다. 김일성 장군님의 가르치신 대로 지금 감격과 환희로 들끓는 서울시의 모든 곳을 다 촬영하고 있다는 그의 격정이 넘친 대답도 기쁨 속에 들어주시고 동무들이 만든 전시 15를 보았다고 장하다고 하시며 정군 촬영가 동무들은 언제나
싸우는 인민군대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투 장면들을 잘 찍어서 인민군대의 영적 투쟁 모습을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고 진격하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고무할 수 있다고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촬영가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몸조심하고 수고하라고, 성과를 바란다고 하시며 떠나는 촬영가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었습니다. 싸우는 인민군대와 언제나 함께 있으라.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정군 촬영가들은 그 길로 남진하는 돌격 서열들의 앞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포구를 뚫고 그날 밤중으로 도하 부대들을 따라잡은 그들은 인민군 전사들의 간구한 금강 도하 전투를 수록했습니다. 불퇴에 선 최정 방어선이라고 떠버리며 인민군대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금강철교까지 파괴하고 발악하는 미제와 피의 결사전을 벌린 금강야간도하 전투. 사방에서 물기둥이 솟고 총포탄이 피어도 쏟아졌지만 이들은 조명탄의 불빛에 언뜻 수면이 밝아질 때마다 인민군 용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훗날 세계가 크나큰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은 대전 지역의 대포위 작전. 모든 촬영가들이 대전 해방전투 수록에 합세했을 때 고인길조 촬영가들은 몸소 전방에서 대전 해방 작전을 진두지휘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탁월한 전략적 구상을 가장 생동하게 수록하기 위해서 바로 대전 시가의 동남쪽 퇴로를 차단하고 완전 포위환을 형성할 임무를 지닌 서울 제4보병사단 18연대를 전군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척지법 쓰듯이 험한 산바로 타고 오르고 골짜기를 가로지르면서 론산에서부터 대전 동남부에 이르기까지 하룻밤 사이에 120리를 달려서 적들이 퇴로로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촬영가 동무들이 10리나 늘어진 우리 연대의 행군 대열의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아마 우리보다 50리는 더 달렸을 겁니다. 정군 촬영가들도 대전시가로 돌입하는 인민군 전투원들과 함께 전투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촬영기를 총대 마냥 옥석에 틀어쥐고 총폭탄이 우박치던 전장을 종해무진했습니다. 적과 간의 총격전이 격렬한 마당에서 인민군대에 의해 파괴되어 내던져진 적당 그 안은 그들에게 가장 훌륭한 전어가 됐습니다. 땅크 시창으로도 찍고 의류쿠를 방패 삼아 찍기도 했습니다. 지난 조개방 전쟁 시기 우리 정군 촬영가들이 쓰던 촬영기는 바로 이런 이선 소련제 촬영기 아이모였습니다. 이 촬영기에는 내가 필름을 30m 정도 장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필름을 장진하거나 또 바꿀 때에는 꼭 검은색 주머니에 손을 요가지고 이렇게 장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1초 동안에 24카트 0.5m 정도 찍힌다고 할 때 장진한 필름 30m를 가지고 1분 동안 촬영할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그리고 이 아이모 촬영기는 필름을 장진했을 때는 6kg 정도인데 폐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감은 탭을 가지고는 최대한 30초 동안 촬영할 수 있습니다. 30초 동안. 우리 나어린 인민군 병사에게 포로된 미24 사단 사단장 니인의 말로 그가 벗어던진 장성모도 우리 정군 촬영가들은 기어이 찾아내어 승리의 화폭으로 남겼습니다. 이 장면들은 오늘도 역사의 화폭으로 그날의 승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들은 신흥호 동지가 찍은 것입니다.
신흥우 동지가 후에 조선기력광영 촬영소 총장 사업을 할 때 그때의 나날들에 대하여 자주 세세대 촬영가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 전사는 한나란 씨의 군대에 나온 자기 고향 친구가 보라고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놈들을 완전 포위선멸한 차량이 얼마나 큰지 정말 사기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 소박한 말과 굴이었지만 거기엔 우리 인민군 전사들의 승리의 신심이 넘친 모습들이 다 비껴져 있어 놓치지 않고 화면들이 담았다고 합니다. 정군 촬영가 신흥호. 전쟁 전기간 불타는 전선을 정군한 그는 전후에도 기록영화 촬영관, 조선기록과학영화 촬영소 총장으로 사업하면서 우리 당 역사 수록의 길에 한 생을 불같이 바쳤다. 이 대전해방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된 후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인민군 전사들에게 감사문과 축하 전보도 보내주셨고 인민군 지휘관들과 함께 정군 촬영가들의 공적도 높이 평가하시어 그들이 군사칭호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때 주 촬영가들은 상위로부터 대위로, 조 촬영가들은 중위로부터 상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51년 건군전의 이팔절을 맞으며 주 촬영가들은 다시 대위로부터 소자로 승격되었습니다. 대구로, 진해로, 부산으로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고무되어 제1선 부대들에서 내달린 정군 촬영가들의 무비의 희생성에 의해서 수원 해방전투, 낙동강 전선의 치열한 격전장들, 리오수 남해 전선의 전투 실황, 전선 중부와 동부의 주요 도시 해방 전투 장면들도 연이어 이렇게 역사에 남겨졌습니다. 여기에 1951년 8월 8일부 노동신문에 실린 한 편의 기사가 있습니다. 국제영화상에 빛나는 조선영화 일꾼들의 투쟁. 기사에는 그 정군 촬영가들의 투쟁에 대해서 실었는데 바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조개방 전쟁이 개시되자 모두 전선 촬영관으로 출동하여 일선 전에서 카메라를 돌렸고 때로는 직접 손에 수류탄을 들고 적에게 육박했던 것이다. 전장에서 정군 촬영가들의 임무는 물론 인민군 군인들의 전투 장면을 훌륭히 촬영해서 역사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군 촬영가들은 결코 촬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촬영을 하다가도 때로는 쓰러진 전사들의 총을 쥐고 그들을 대신해서 원수들에게 복수의 총탄을 날렸으며 수류탄을 들고 인민군 전사들과 함께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에서는 최순웅, 황안조, 신흥호 등 많은 정군 촬영가들의 위훈에 대해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군 촬영가 홍일송 동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홍일송 동무는 소백산 전투에서 직접 수류탄을 가지고 원수들과 싸웠으며 낙동강 전투에서는 전호에 설치한 카메라가 적의 포탄에 파괴되자 2개의 카메라를 하나로 조립하여 촬영가 고인길 동무와 함께 다시 전선으로 나갔다. 그는 치열한 포항 전투에서는 진격하여 들어오는 인민군대의 영영한 모습을 촬영하려고 인민군대보다 앞질러 적진에 잠입하였다가 적에게 포위되어 2일간이나 바람에 떨어진 감을 주워 먹어가며 포위망을 뚫고 나온 사실이 있다. 그는 포항 전투에서 적들이 상륙하는 지점 400m까지 접근하여 조밭에 은피하였다가 적의 표식이 뚜렷한 수성 선박과 적 부대에 전동하는 광경을 촬영하였으며 적의 병력 장비를 정찰하는 임무까지 완수하였다. 신문은 그들의 빛나는 공헌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1951년 4월과 5월에 고용규, 류만춘, 최순웅, 홍일송 등 5명의 촬영가들에게 국기훈장 제3급을, 박경원, 황안조, 신흥호, 홍윤걸 등 8명의 촬영가들에게는 군功메달을 수여했다는 소식도 실었습니다. 전쟁의 준엄한 포화 속에서 전시 15가 80여 편이나 제작되었다니 정말 놀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제작한 전시 15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정말 귀중한 자리들이라고. 유료 편식 묶어서 기려 영화라도 만들 때 대한 이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몸소 한 편 한 편 지도해 주셨습니다. 전선이 멀어질수록 하룻밤에도 수백 미를 달려온 필름들은 당시 평양시 하당리에 있는 국립영화 촬영소에서 그날 밤으로 현상돼서 전시 15들과 함께 기려 영화들로 편집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전시 15와 전시 기록 영화들은 100여 편씩 복사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무어주신 이덕 용사대에 의하여 싸우는 전선과 후방에서 연일 상영되며 인민들과 군인들의 투쟁을 고무했습니다. 이 영화 화면들에서 병사들과 인민들은 원수에 대한 증오를 1100배로 가다듬었으며 자기의 사명감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엔 비록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엔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낙관했습니다.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시 15영화, 기록영화, 그 다음에 전쟁 전 영화들을 많이 돌렸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우리 수령님이 건강하시고 정력이 넘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군인들은 그저 1100배의 용기가 나고 신심이 넘쳐서 매 전투마다 해서 적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하곤 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오늘도 잊지 못하는 피의 낙동강. 그 가열처절한 전구들에서도 우리의 종군 촬영가들은 언제나 인민군 용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정군 촬영가들은 낙동강의 불사조들과 함께 피해 낙동강을 도와하던 그때 일을 자주 추억하곤 했습니다. 촬영가들은 뗏목을 타고 함께 도와하면서 촬영을 하였는데 뗏목을 밀다가 물속에서 다시 솟구쳐 오르지 못하는 전사들을 보면서 촬영가들은 이를 악물고 촬영기를 더욱 억세게 들어잡고 그 피해 결전을 수록했습니다. 전쟁 노병 강동구의 회상 중에서 촬영가를 온몸으로 맞고 총을 쏘던 박동무가 치솟는 물기둥과 함께 물에 빠졌다. 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그냥 물살에 밀려갔다. 파편에 맞은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 빨리 촬영가를 실은 뗏목을 무사히 강디안으로 밀고 가야 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임무였다. 이렇게 수록된 한 카트 한 카트의 화면들이 그대로 살아 오늘 우리 승리의 화폭이 됐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의 종군 촬영가들은 언제나 싸우는 인민군 병사들과 생사를 같이 했습니다. 피의 결전장을 수없이 넘어오면서도 그들은 승리를 굳게 믿었습니다.